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의 장용원 석사과정입니다. 지금부터 25년 학예 강화학습 세미나 3장 순간 목표와 장기 목표 간의 균형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MDP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론인 3장의 내용으로 넘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적인 행동을 계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강학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학습이란 에이전트라는 학습 주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행동 전략인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강학습의 핵심 요소를 보여줍니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수행하는 주체로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면 환경은 그 행동에 반응하여 내부 상태를 바꾸고 그 결과로 새로운 관찰과 보상이라는 수치적 피드백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에이전트는 상태라는 현재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누적 보상을 최대로 얻을지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MDP, 즉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MDP는 미래는 오직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며 과거와는 무관하다는 마코프 속성을 가정합니다. 즉, 현재 상태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MDP는 5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S는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입니다. A는 각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집합입니다. P는 전이 확률로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다음 상태 S'으로 이동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R은 보상함수로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받게 되는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마는 할인율로 미래 보상보다 현재 보상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번 챕터의 학습 목표는 이러한 MDP를 풀 수 있는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인 가치 반복과 정책 반복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이전트의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전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환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의 집합인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환값이란 한 에피소드 동안 에이전트가 얻는 보상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 반환값은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반환값을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타임 스텝 1부터 마지막 스텝 t까지 얻은 보상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할인율 감마를 사용해서 미래에 받을 보상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이를 감가된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감마가 0에 가까우면 당장의 보상을, 1에 가까우면 미래의 보상까지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은 우측 하단과 같이 재기적인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의 행동 순서, 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환경처럼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환경은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50%의 확률로만 의도대로 움직이고 33%는 제자리에, 그리고 16%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의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전트가 상태 10에서 계획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는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의 전이 확률 때문에 옆인 상태 9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경로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란 가능한 모든 상태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행동 계획 및 또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 상태의 정답을 찾는 방식과 오른쪽의 조심스러운 방식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둘 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책들은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태가치 함수, 줄여서 V함수입니다. V함수는 특정 정책을 따를 때 각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즉, 현재 상태 S에서부터 특정 정책 파이를 따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총 반환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정답을 찾는 정책을 따를 때 상태 14의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취하면 3분의 1 확률로 목표에 도달해 보상 1을 받고 3분의 1의 확률은 13번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10번으로 이동해 보상 0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고려한 총 기대 보상은 3분의 1이 됩니다. 상태 가치 함수를 수식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v 함수 v파이의 s가 정책 파이를 따를 때 현재 상태가 s라는 조건 하에서 기대 반환값이 t임을 보여줍니다. 아래 벨만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제기식은 v 함수를 계산하는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현재 상태 s의 가치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a에 대해서 그 행동을 취할 확률과 그로 인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상태 S'로의 전이 확률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즉, 즉각적인 보상 R과 할인된 다음 상태의 가치 감마 V파이의 S'의 합에 대한 기대값으로 정의됩니다. V 함수가 상태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행동가치 함수 Q 함수는 상태와 행동을 한 쌍으로 묶어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현재 상태 S에서 특정 행동 A를 취했을 때 기대되는 반환값을 알려줍니다. Q 함수는 서로 다른 행동들을 직접 비교하며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환경의 전이 확률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Q 함수를 통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음은 행동 이점 함수 A 함수입니다. A 함수는 특정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하는 것이 현재 정책을 따르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Q 함수에서 V 함수를 뺀 차이로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아래 그림은 정책, V 함수, Q 함수, A 함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Q 함수는 모두 행동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최적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를 이상성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정책이란 모든 상태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 크거나 같은 기대 반환값을 갖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정책을 찾기 위해 벨만 이상성 공식을 사용합니다. 일반 벨만 공식과의 차이점은 맥스 연산자가 사용된 것인데 이는 가능한 모든 행동이나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정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책 평가입니다. 정책 평가는 현재 주어진 정책 파이가 얼마나 좋은지, 즉 이 정책에 대한 V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반복 정책 평가법을 사용하는데 슬라이드의 소식처럼 벨만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각 상태의 가치 예측치를 점차 계산해 나갑니다. 정책 평가 알고리즘을 충분히 반복하면 각 상태의 가치 함수는 실제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정책 평가의 구체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여기서 정책은 항상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감마는 1이라고 가정합니다. 1회차 반복에서 상태 5의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값은 모두 0입니다. 상태 5에서 왼쪽으로 가려는 행동을 하면 50%의 확률로 상태 4로 이동하고 33%의 확률로 상태 5에 머무르고 16.6%의 확률로 상태 6으로 가게 됩니다. 각 경우 전이 확률의 즉시 보상과 할인된 다음 상태의 가치를 곱해서 모두 더하면 1회차 반복 후 상태 5의 가치는 0.166이 됩니다. 이처럼 다음 회차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전 회차에서 계산한 예측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표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상태 3의 가치 0.0357은 상태 3에서 시작하여 현재 정책을 따랐을 때 목표 지점인 6에 도달할 확률이 약 3.57%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정책이 목표와 반대인 왼쪽으로만 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의도와 반대로 16.66%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했을 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정책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른 환경에서 정책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임의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반복할수록 목표 지점에서 발생한 가치가 주변 칸으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각 상태의 가치가 점차 정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정책 평가 방법을 학습했으니 이제 정책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계산한 가치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들을 살펴보고 그 행동으로 인해 도달할 다음 상태의 가치와 즉각적인 보상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높은 기대값을 주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Q 함수에 대해 탐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슬라이드의 수식처럼 argmax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책 파이 S'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순환은 앞에서 설명한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초기엔 임의의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정책 평가를 통해 현재의 정책의 가치 함수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가치 함수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더 이상 정책이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결국 이상적인 정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림은 정책 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성공률이 0%에서 시작하여 점차 개선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 순환은 정책 순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 방법입니다. 정책 순환에서는 정책 평가가 완전히 수렴할 때까지 기다린 후 개선을 수행했지만 가치 순환에서는 정책 평가를 부분적으로만 진행한 후 정책을 개선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단 한 번의 스텝만 진행하고 바로 정책을 개선합니다. 사실상 평가와 개선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된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매 반복마다 가치 함수와 그에 따른 탐욕 정책이 함께 업데이트되어 결국은 이상적인 행동 가치 함수와 이상적인 정책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에이전트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목적은 반환값의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태에 따른 행동 지침인 정책을 사용합니다. V 함수는 특정 정책 하에서 현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Q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A 함수는 특정 행동이 평균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한 이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 우리는 이상적인 정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책 평가는 현재 정책의 가치를 계산하고 정책 개선은 그 가치를 이용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정책 순환과 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 가치 순환을 통해 MDP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 정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학습 3장에 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